서울 동북쪽의 동구릉과 홍유릉, 서쪽곡에 넘어 서울릉 등 수도권 일원에는 조선 왕조 500년이 잠들어 있다. 그 중에도 조선 왕조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는 곳이 동구릉이다. 1408년 조선 역사의 문을 연 태조가 건원릉에 터잡아 놓으면서 조선 왕조의 왕릉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여기를 동구릉이라 부른 것은 1849년 헌종의 경릉이 9번째로 들어서면서부터이고 그전에는 능이 늘어나는 대로 동오릉, 동칠릉 등으로 불렸다. 동구릉은 전체 능력이 59만여 평에 달해 그 광활한 대지와 수만도 장관이다. 숲이 울창해 산림욕을 즐기기에도 그만이고 학생들 소풍 장소로 역사 공부의 현장으로도 제격이다. 구릉은 조선 제1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가 묻힌 현릉, 제14대 선조와 의인왕후, 계비 임목왕후가 묻힌 목릉, 제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휘릉, 제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숭릉, 제20대 경종비 단위왕후가 묻힌 해릉, 제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원릉, 제24대 헌종과 효연왕후, 계비 효정왕후의 경릉, 추존된 문조와 신정왕후의 수릉이다. 봉분 하나에 한 분을 모신 단릉부터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합장릉, 봉분이 이기인 쌍릉과 조선 왕릉 중에 유일하게 봉분 3개가 나란히 배치된 삼연릉까지 다양한 왕릉을 볼 수 있는 조선 왕릉의 박물관이다. 동구릉에 들어서서 직선거리의 맨 위쪽 깊숙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자리잡고 있고 그 정면 멀찍이에 홍살문을 세웠다. 여기서부터는 성역이니 앞길은 아예 범접하지 말라는 표시다. 비각 안에는 용문이 비머리가 얹혀진 태조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중국 진송 때 비롯된 신도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대부의 묘에는 종종 신도비를 세웠지만 왕릉의 경우에는 건원릉의 태조와 헌릉의 태종 신도비가 전부인 희귀한 예이다. 건원릉은 우선 규모가 넉넉하고 앞이 시원스레 트여 대범하고 편안하면서 아늑한 위치에 들어앉아 있다. 삼면의 곡장 안에 봉분을 안치했는데 봉분은 마치 더벅머리 총각처럼 억새로 덮여 있어 특이하다. 유독 고향을 그리워했던 태조의 생전을 헤아려 억새가 지천인 고향 함흥땅에서 옮겨다가 마지막 옷을 입혀드렸다는 애틋한 사연이 서려 있다. 그러나 이야기와는 달리 억새풀 덕분에 봉분은 여느 왕릉보다도 더 위험 있어 보인다.
태조의 건원릉은 고려 왕릉 중 가장 잘 조성된 공민왕의 현정릉의 능제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신라 왕릉의 병풍석은 고려 왕조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졌고 고려 왕릉의 호석 제도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공분 아랫부분에 12각의 화강암 병풍석을 둘렀다. 성난간은 악년으로 돌리고 금강절을 든 수호신이 새겨져 왕과 함께하고 있으며 12각 면마다 수놓아진 당초문과 구름문 조각이 화려하다. 공분 앞에는 상석과 화려하고 장식성이 뚜렷한 팔각 장명등이 놓였으며 양 옆에 망주석이 있는데 모두 정성이 극진하다. 문인석과 성마, 무인석은 늠름하며 조각 솜씨도 뛰어나다. 현능은 조선 5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현능은 같은 능력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서로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봉원 이강릉의 형태이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문종, 오른쪽 언덕이 현덕왕후의 능이다. 현능의 능제는 국조 오래의 제도를 따랐다. 문종의 능 병풍석의 무늬는 이전의 영조와 영탁 대신 구름무늬로 바뀌었고 혼유석 받침대인 고석의 수량도 4개로 줄었다. 능침 하계에는 무석인과 성마를 배치하였고 중계에는 문석인과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다. 현덕왕후의 능침은 문종의 능침과 같은 상설로 조성하였으나 병풍석을 생략하였다. 현릉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임금의 치적이 국사에 실리기 때문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문종은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첫째 아들로 1414년에 사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세종이 즉위하자 1421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세종 재위 말년에 부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1450년에 조선 최초로 적장승계의 원칙에 따라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452년에 경복궁 천추전에서 39세로 세상을 떠났다. 공릉은 조선 14대 선조와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와 두 번째 왕비 임목왕후 김씨의 능이다. 공릉은 같은 능력안 각각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봉원 이강릉의 형식이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선조, 가운데 언덕이 의인왕후,
오른쪽 언덕이 임목왕후의 능이다. 선조의 능은 기본적인 왕릉 상설에 맞게 조성되어 병풍석과 난간석, 혼유석, 망주석, 석양 및 석고가 배치되어 있다. 의인왕후의 능과 임목왕후의 능은 병풍석만 생략했을 뿐 상설은 선조의 능과 같다. 다만 의인왕후의 능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처음 조성한 능이었기 때문에 성물들의 조각미가 다소 떨어지지만 망주석과 장명 등에 새겨진 꽃무늬는 처음 선보인 양식으로 이후 조선 왕릉 조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휘릉은 조선 16대 인조의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 조씨의 능이다. 단릉 형식으로 봉분에는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난간석에는 12지를 새겨 방위를 표시하였다. 능침 주변의 석양과 석호는 아담한 크기에 다리가 짧아 배가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이다.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은 5개로 배치하였다. 조선 전기 왕릉의 고석은 모두 5개였다가 세종의 영릉 이후에는 4개로 줄었으며 휘릉에 와서 다시 초기의 형식을 따르게 되었다. 이는 건원릉의 예를 잠깐 따른 것으로 휘릉 이후의 왕릉에는 다시 고석을 4개씩 배치하였다. 인조의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는 1635년에 인조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1638년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1649년에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이 왕대비가 되었으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살아 왕실의 어른으로 지냈다. 그 후 1688년 창경궁 내반원에서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자각은 조선 왕릉 40기 중 유일하게 남은 팔딱지붕 정자각이며 보물제 1742호로 지정되었다. 숭릉은 조선 18대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의 능이다. 숭릉은 하나의 곡장 안에 봉분을 나란히 배치한 쌍릉 형식이다. 봉분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고 난간석으로 두 봉분을 연결하였으며 능침 앞에는 혼유석이 각각 1좌씩 놓여있다. 그 밖에 석양, 석호, 망주석, 문무석인, 석마 등은 일반적인 조선 왕릉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숭릉의 성물은 효종의 구영릉의 성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영릉이 여주로 천장될 때 성물을 묻었다가 다시 꺼내 사용하였다.
숭릉 조성 후 9년이 지난 1683년에 명성황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 숭릉의 쌍릉으로 능을 조성하였다. 현종은 효종과 인선왕후 당시의 아들로 1641년에 청나라 심양관사에서 태어난 조선 역대 임금 중에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왕이다. 1647년에 창덕궁 재려에서 34세로 세상을 떠났다. 해릉은 조선 20대 경종의 첫 번째 왕비 단이왕후 심씨의 능이다. 단이왕후는 처음 왕세자빈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 이전에 순회세자묘와 소현세자묘의 예를 참조하여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경종이 왕위에 오른 후 단이왕후로 추존하고 능의 이름을 해릉이라 하였고 1722년에 능의 형식에 맞게 무석인, 난간석, 망주석 등 성물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능침의 성물은 명릉 이후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 작게 조각하였다. 1718년 단이왕후 심씨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인 숭릉 왼쪽 산줄기에 묘를 조성하였다. 1720년에 경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존되어 능호를 해릉이라 하였다. 장명등은 현재 망실되어 터만 남아있다. 경종의 첫 번째 왕비 단이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1718년에 창덕궁 장춘원에서 33세로 세상을 떠났다. 경종 사이에는 소생이 없으며 1720년에 경종이 즉위하자 단이왕후로 추존되었다. 원릉은 조선 21대 영조와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 김씨의 능이다. 기각에는 총 3기의 표석이 건립되었다. 쌍릉의 형태이며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영조, 오른쪽이 정순왕후의 능이다.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왕과 왕비의 능 앞에 각각 혼유석 1자씩 배치되었다. 망주석 기단부에 조각된 꽃무늬가 세련되고 화려하며 오른쪽 망주석에 새겨진 새우는 위를 향하고 있고 왼쪽 망주석에 새겨진 새우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장명등은 사각 옥계형의 장명등으로 화사석과 옥계석 부분을 제외하고 상중, 하대석 부분은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영조의 원릉을 시작으로 중계와 하계 사이에 단을 없애고 문석인과 무석인을 한 단에 같이 배치하였다. 1762년에는 세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벌렬의 움직임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으로 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빚기도 하는 등
붕당 정치의 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경릉은 조선 24대 헌종 성왕제와 첫 번째 왕비 효연 성왕후 김씨와 두 번째 왕비 효정 성왕후 홍씨의 능이다. 본분을 나란히 조성한 삼연릉의 형태로 조선 왕릉 중 유일하다. 정자각 앞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헌종, 가운데가 효연 성왕후, 오른쪽이 효정 성왕후의 능이다. 세 봉부는 모두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을 둘렀으며 난간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봉분 앞에는 혼유석을 따로 설치하였다. 헌종의 첫 번째 왕비 효연 성왕후 김씨가 1843년에 세상을 떠나 현재의 자리에 처음 능을 조성하였다. 6년 뒤인 1849년에 헌종이 세상을 떠나자 13곳의 택지를 간심한 끝에 십전백일지의 명당이라고 주장한 효연 성왕후의 경릉 오른쪽에 능을 조성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후 1904년에 헌종의 두 번째 왕비 효정 성왕후 홍씨가 세상을 떠나 현재 자리에 능을 조성하였다. (1837년에) 효연 성왕후를 왕비로 맞이하였으나 6년 뒤에 소생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두 번째 왕비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스스로 간택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왕이 간택에 직접 참여한 유일한 예였다. 수릉은 추존 문조익 황제와 신정익 황후 조씨의 능이다. 수릉은 한 봉분 안에 왕과 왕비를 같이 모신 합장릉의 형식이다. 보통의 합장릉은 혼유석을 각각 2좌씩 놓았으나 조선 후기부터 조성된 합장릉은 혼유석을 1좌로 줄여서 조성하였다. 문석이는 기존의 복두관복 대신 금관조복으로 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왕릉은 우상 좌하의 형태로 왕이 오른쪽, 왕비가 왼쪽에 모셔지는 것이 원칙이나 수릉은 왕이 왼쪽, 왕비가 오른쪽에 모셔져 있다. 이는 세상을 떠날 때의 신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830년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 시호를 효명세자라 하였다. 이후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익종대왕으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에 고종의 직계 5대 조상 추존으로 문조 익 황제로 추존되었다. 부부로 만나 죽어서도 합장에 드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쌍릉으로 곁에 묻히기도 하고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외롭게 묻혀 있기도 하니 조선 일대의 태조부터 24대 헌종 성왕제까지 조선 왕릉의 박물관인 동구릉을 돌아보면 사람이 만나는 인연도 묘하지만 죽어 묻히는 인연도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